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에서 세아고등학교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세아고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을 계산하라는 가장 간단한 문제겠죠. 그러면 2배 하고 b를 뺐으니까 개수들만 비교해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에서 1을 뺀 거죠. 그러니까 3이 처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 0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 3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개수에 맞춘 건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네, 인수분해를 그럼 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x마 3, x 풀 2 요건 금방 인수분해 다들 되시죠. 그렇다면 얘의 실근 중 가장 큰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네,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유리화, 실수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요거 유리화 좀 시켜볼게요. 그럼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하는데 분모가 5가 나온다는 건 금방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3i에 2-i가 곱해진 형태.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 실수 부분만 살릴까요? 실수 부분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2와 마3i와 마-i를 곱했으니까 풀 3i죠. 그러니까 2, 마3 나와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만 실수 부분 좀 찾아봅시다. 마3, i 제곱이니까 풀 3이네요. 그럼 3 빼기 1이니까 2가 바로 실수 부분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아마 a는 금방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2가 됐네? 그러니까 a는 1이었겠구나. 그럼 조립제법 계속 진행을 해보죠. 0, 2 더하면 2가 되고 2 올라가고 5가 되고 5가 돼서 5가 됩니다. 그럼 5에서 A, 1을 빼라고 한 거니까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죠. 5번 문제는 범위가 요거일 때 그때 이 이차함수의 최소, 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이차함수는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본다면 x-1의 제곱 플러스 k-1이죠. 그렇다면 요때 최소값은 x가 1일 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럼 k-1이라고 했던 얘가 바로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즉 k는 마이너스 2예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를 구하러 가보죠. 최대는 그렇다면 이 범위에서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본다면 그때 식이 1 더하기 2 더하기 k니까 k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준다면 그때 1이라는 것이 바로 최대값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치환하는 형태죠. 2023을 x로 치환을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얘가 x세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분자만 보자마자 바로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 얘랑 x풀 1이 곱해져. 그러니까 x풀 1이 정답이다. x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준다면 20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거하고 같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썰미가 좀 좋으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오메가랑 관련된 복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다면 어떤 오메가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2를 넘기고 마이너스 1도 넘겨서 제곱을 해주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은 2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넘기고 4를 양변에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자, 이 오메가 무슨 오메가인지 보이시죠? 오메가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오메가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 말고 요걸 2023 제곱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식이 오메가니까 이 식은 아마 오메가 분의 1에다가 i를 곱해 놓은 형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 분의 i의 2023제곱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23은 2, 3 더해봐도 7이니까 아직 3의 배수가 안 됐죠? 그렇다면 3의 배수가 되는 2022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그럼 2022제곱을 하면 오메가는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분의 i의 2023제곱이겠죠? 근데 i는 4제곱할 때마다 1이니까 끝자리 두 자리만 봐도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남겠다. 그러니까 i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i가 올라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메가 분해니까 또 이거 유리화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곱하면 서로 1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i 곱하기 오메가 바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메가 반은 어떻게 생겼죠? 이 오메가에서 켤레를 시킨 형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써준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 전개만 한번 해보죠. 그럼 2분의 i에다가
플러스 루트 3i 제곱인데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정답이 1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놓고 L이라는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대각선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루트 안에 미지수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보니까 친절하게 좌표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 길이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L이라는 길이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x, 0에서부터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까지의 거리죠. 그럼 차이의 제곱인데 이거 피타고라스로 보셔도 충분히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4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차식이 나오니까요. 루트에서 x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x제곱이니까 4x제곱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4x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81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사실 x제곱으로 묶고 x제곱으로 이제 완제 형태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9에다가 30이네요. 32를 더해야 82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식은 x제곱이 7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럼 최소값은 루트 32 이 안에 있는 만큼 빼준다면 4루트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셔도 똑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적당히 치환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루트 n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하게 t라고 치환을 해놓은 형태로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4t 제곱이랑 t가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뭐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죠. t가 0이 되거나 또는 4분의 1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t 값은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 식은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t라는 답도 이 답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t가 뭐였죠? 바로 요 식을 치환한 식이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답을 갖지 않아야 되겠네요.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루트 nx 더하기 1이 0이다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를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 1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이차함수를 그릴 텐데 이 친구가 0이다라고 했을 때 근을 갖지 않는 상황, 즉 밑에 0이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1도 그 밑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풀어내면 두 가지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한번 써보죠. 판별식은 n-4가 됩니다.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가 됐으니까 n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연수의 최대값은 3이 되겠죠. 네. 10번 문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항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fx가 같이 섞여있는 약간 함수 방정식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때 이 fx의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눴으니 1차가 나머지로 나온다 까지 다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다면 이 식을 굳이 fx에 대해서 뭐라고 두고 시작하시기보다 이 식을 좀 정리해보자 라는 느낌에서 요 식을 넘겨서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fx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fx로 묶으시면 바로 보이시겠지만 fx의 제곱 빼기 9x 제곱이라고 하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fx 플러스 3x와 fx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정도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 식이 바로 72x제곱 플러스 144x 플러스 64가 된다라고 식을 좀 정리해서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뭔가 먼저부터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에서 요 식을 갖다 쓰고 나시면 혹시 이상한 점 있을까요? 네, fx가 분명히 식이에요. 다항식입니다. 모든 개수가 양수다라는 조건도 붙어 있고요. 근데 1차식을 곱하면 우리가 보통 3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2차식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식 중 하나가 상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수가 양수인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fx가. 그죠? 그럼 fx가 모든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 세 개의 인수 중에서 상수가 될 수 있는 인수는 요거밖에 없다는 것도 금방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당연히 3x 플러스 k가 되는 1차식 모양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3x 플러스 k다 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본다면 요 식을 갖다 인수분해 식을 좀 잠깐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3x 플러스 k가 처음에 fx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3x를 더했으니까 6x 플러스 k가 돼 있을 것이고요. 방금 예측한 대로 이 부분이 3x가 빠지면서 k라는 상수가 앞에 붙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k가 몇인지도 바로 보이시죠? 왜냐면 18x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k를 곱했더니 여기 72x제곱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k는 4겠구나 라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다시 쓰면 3x 플러스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돼요. 심지어 fx의 전체 세제곱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요걸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즉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면 아마도 요거의 답인 2 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살짝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형태로서 나머지 정리를 해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간 형태의 식인 마이너스 2p 플러스 q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물어보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나머지 식을 찾아서 대입을 해서 pq를 찾고 그 pq를 이용해서 다시 이걸 계산하기보다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즉 f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찾아서 얘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q가 될 테니 이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나누자 라고 하면 금방 계산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바로 마이너스 2p 플러스 q인데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p 마이너스 2분의 1 q, 즉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나눈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4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벳하라 하고 당연히 근계가 문제겠죠. 근데 밑에를 보니까 fx가 갑자기 4차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4차식에 대해서 서로 소인자연수 mn에 대하여 요게 마이너스 n분의 n으로 나올 때 2분의 1 m과 6n을 뺀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알파 풀 베타와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을 쓰면 좋겠지만 요 식 자체가 알파를 집어넣은 형태, 즉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를 집어넣은 형태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집어넣고 나면 여기 밑에가 4차식으로 드글드글 할 텐데 그걸 통분할 수는 없으니까 차수를 낮추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 알파를 대입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는 0인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요 식을 알파를 대입한 형태로서 봤을 때, 즉 F알파 얘기하는 거죠. 그 F알파가 요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즉 나누어 봤을 때 어느 부분만큼은 0이 되는지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춘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당연히 베타도 똑같이 해결이 되겠죠. 그럼 먼저 요 식을 이용해서 F알파라고 하는 알파 4제곱 플러스 8알파 세제곱 24알파 제곱, 기네요 식이. 32알파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요 식이 차수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2차 조립제법 써본 적 있나요? 2차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24, 32,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2차 조립제법이라는 건 결국 2차 식으로 나눌 때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2차 조립제법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알파 제곱만 여기다 남겨놓고요.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항시켜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때 개수들을 요렇게 대각선으로 적어줍니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도록 쓴 겁니다. 대각선으로 오도록 쓴 거예요. 그렇다면 조립제법 하듯이 1을 내려주세요. 그럼 1을 내린 다음에 이 1에다가 요 두 개를 패키지로 곱해줍니다. 조립제법에서 곱하듯이.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그대로 1에 곱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5가 되겠죠. 원래 조립제법이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5가 내려왔으니까 패키지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셋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9니까 5가 또 내려오네요. 그럼 또 마이너스 15고 또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대신에 2차 조립제법은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요만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셋을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마이너스 29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건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몫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결국 다 0이랑 곱해지는 바람에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F알파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도 쓸 수 있겠다. 나머지만 생각한다면 요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때 F알파분의 1, F베타분의 1을 더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F베타도 알파가 베타로 바뀐 형태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9분의 1과 더하기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29분의 1을 더해줘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 3알파가 적혀 있었다는 걸 조금 적극 활용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3알파, 마이너스 3알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알파라고 하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어요.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바꿔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 식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식을 변경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합차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합차로만 보시지 말고요. 잘 보세요. 그럼 얘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 그럼 통분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5가 나오죠. 잠시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5, 베타 제곱 마이너스 25로 통분이 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순서를 바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알파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5, 베타 더하기 5,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건데 그 마이너스에 들어있는 애들의 순서를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5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5 더하기 알파 그리고 5 빼기 베타 그리고 5 더하기 베타 분의 위에 있는 얘네들이 통분돼서 올라갔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5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통분하시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하면서 선생님이 왜 저렇게 썼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략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왜 바꿨냐? 잘 보세요. 이 5 빼기 알파하고 5 빼기 베타라고 하는 이 둘을 곱한 형태가 바로 이 5를 그러니까 5를 요 식에다 집어넣은 형태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식이 바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근이 알파 베타의 상황을 저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5를 집어넣게 되면 저 식에다 5를 집어넣기만 해도 얘네 둘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식에 5를 대입한 걸 계산을 먼저 해보죠. 그렇다면 25에다가 15에다가 4를 더했다가 바로 요 두 밑줄 친 괄호들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괄호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5 더하기 알파, 5 더하기 베타니까 얘는 뭐 그냥 전개해서 25가 나올 거고 그러면 5알파, 5베타네 그럼 5알파 더하기 5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5배네 그러니까 근계관을 써주면 마3에다가 5를 곱한 마1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두근의 곱인 4가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4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모예요. 분모.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계산해볼까요? 분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50을 뺀 겁니다. 아까 알파 풀 베타 적어놓을 걸 그랬네. 알파 풀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4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9에서 8을 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50이 돼서 마이너스 49가 올라타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44 곱하기 10에다 4를 더했으니 14 분의 마이너스 49입니다. 그럼 7을 조금 약분을 해줄게요. 7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8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때 서로서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마이너스도 잘 이쁘게 붙어있고 그럼 88과 7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둘을 88과 7을 대입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88 그리고 n에 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보죠. 그럼 44에서 42를 빼라라는 형태니까 2번에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흔하게 자주 등장했었던 문제죠. 저희가 이제 요걸 풀 때 근데 이 x5제곱 더하기 y5제곱 더하기 z5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뉴턴 항등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나하고 다는 빠르게 그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 x 플 y 플 z가 5니까요. 여기는 25 그리고 여기는 15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5가 되겠다라고 금방 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플러스 9
요 부분이 5, 그리고 요 부분이 15, 그리고 방금 구한 여기가 이만큼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0에다가 5를 곱해서 50, 거기서 9를 넘겨왔으니까 42다. 요건 이제 금방 다들 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뉴턴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잠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GN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지을 거예요.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더하기 Z의 N제곱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는 가를 찾는 방식은 G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방식인데요. 이때 GN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X, Y, Z를 하나의 근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의 3개의 근으로 보는 거예요. 근이 3개라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fx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fx는 최고차 개수는 1로 유지를 할 거고 x세제곱에다가 세 근의 합이 x, y, z를 더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x제곱. 그리고 두 근씩 곱한 것의 합이 5니까 플러스 5x. 그리고 세 근을 모두 다 곱한 것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즉 x, y, z를 이 fx는 0이다의 세 근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세 근의 뭐 1차만큼의 합, 뭐 2차 합, 3차 합 이런 식으로 좀 불러볼까요? 그랬을 때 그것을 GN이라고 이름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fx라고 하는 건 당연히 x를 집어넣은 형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식으로 표현할 때 x가 써져 있는 건데 이게 답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여기 0이 무조건 되겠죠. x가 이 식의 근이니까 y를 넣어도 z를 넣어도 다 근일 겁니다. 그러니까 fx라고 쓰지 말고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x세제곱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일 겁니다. x가 요거의 근이니까요. 그 다음 y를 집어넣어도 근이겠죠. 그러니까 y세제곱 마이너스 5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도 0일 겁니다. 그리고 z세제곱 마이너스 5z제곱 플러스 5z 플러스 3도 0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세 가지 식을 써놓고 나서 이 세 식을 각각 다 더해주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써지느냐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좌변에. 그죠? 이 부분을 갖다 좀 빠르게 쓰기 위해서 G3이다 라고 쓸게요. 요 세 개를 더한 게, 그러니까 요 세 식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랬을 때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을 더한 건 G3이죠. 네, G3.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빼기 5G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요거 부분은 플러스 5에다가 G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고요. 이 숫자들은 다 더했을 때 9니까요. 뭐 넘겨서 맘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G0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3G0 이렇게 두고 는 0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G0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000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X의 0제곱을 저희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0제곱, 0제곱, 0제곱이니까 1, 1, 1 더하니까 3이죠, 그죠? 그럼 3이 3개 들어간 거다 해서 이렇게 식이 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써주고 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뒤로 넘겨줘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G3이라고 하는 것은 5G2 더하기, 빼기죠. 빼기 G1, 5G1, 그 다음에 빼기 3G0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을 바탕으로 위의 식, 중간식, 아래식에다 각각 x, y, z를 한번 곱해보시고 다시 한 번 또 더해보세요. 그렇다면 x 4제곱, y 4제곱, z 4제곱을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 식을 똑같은 순서로 적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G4라고 하는 것이 5G3 마이너스 5G2 마이너스 3G1 이렇게 되고요. 또 G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G5도 5G4 마이너스 5G3 마이너스 3G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다 대입을 해준다면 G5를 생각보다 쉽게 찾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일단 G4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G4가 X4제곱, Y4제곱, Z4제곱 더한 거죠. 그럼 그걸 갖다 저 방식으로 찾는다기보다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서 찾아볼게요. 일단 G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여기서 5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15죠. 그리고 얘는 41이라고 아까 구해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얘네들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죠. 얘는 205에서 75, 15를 뺐으니 115가 된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G4, X네제곱 더하기 Y네제곱 더하기 Z네제곱이 115라는 사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115네요. 그렇다면 G3이라고 하는 건 뭐죠? 41이 되고요. G2라는 건 뭐죠? 15입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575에서 205를 빼고 45를 빼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250을 통째로 뺀 거니까 325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G5, 즉 X5제곱, Y5제곱, Z5제곱을 더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가가 이제 325다라는 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럼 325에서 각각 나와 다에서 나왔었던 숫자들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25에서 5와 41 뺀 거니까 46을 뺀 거랑 마찬가지인가요? 네, 46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몇이 나오죠? 네, 27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13번 문제는 복소수랑 2차 함수를 적절하게 조금 섞어서 냈었던 문제입니다. 이때 복소수 요식을 갖다 보셨을 때 복소수 요식을 보셨을 때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이제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이때 루트 AB분의 루트 C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AB를 곱한 것이 음수인 상황이고 C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또는 0 이상인 상황이라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호를 봐달라는 얘기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얘기를 보면 y는 fx다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식이 최소를 갖는데요. 근데 f-1이 그 최소값이라고 하네요. 일단 최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순간 a는 양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1이 최소값이다라는 얘기는 축이 x는 마이너스이다 라는 얘기니까 fx라고 하는 식을 a를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2a가 나오죠? x의 개수로. 그럼 2a가 x의 개수인데 b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b는 2a겠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앞서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도 같이 양수가 되겠대요. 그럼 a하고 b를 곱한, 즉 루트 a, 루트 b를 곱한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루트 a, 루트 b분의 그럼 루트 c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b분의 루트 c라고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을까라는 건 의문이죠. 왜 그러냐면 a, b를 곱한 건 무조건 양수인 상황이에요. 근데 a, b를 곱한 게 음수이고 양수여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죠? 네, c가 0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c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섞어놓은 문제입니다. 다음 니은을 한번 보죠. 니은. 자, 니은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또 최소값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a는 0보다 크겠고요. 그때 f1이 최소라고 합니다. 그럼 축은 x는 1이겠죠.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2a랑 같겠네요. 그때 b는 a 풀 c 풀 1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요 조건 하에서 기억처럼 c가 무슨 값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a가 양수고 a가 양수니까 요 부분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럼 b가 음수고 a가 양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곱해봤자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루트 a, 루트 b분의 루트 c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그냥 a, b 이렇게 곱해줘서 루트 c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죠. 어떤 게 가능하죠? 네, a, b가 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c가 양수이기만 하다면 마이너스가 달려요. 근데 c가 0인 상황도 가능하죠. 이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잠시만요.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c가 0 이상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에 대한 조건까지 다 알아봤으니 요 식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b가 마이너스 2a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a를 저쪽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3a가 c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c가 0 이상인 상황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건 지금 양수인 상황이라 요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건 음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0 이상인 c와 1을 더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니은 잘못된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봅시다. 디귿. 그럼 디귿을 보니까 c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가 마이너스 1? 아까 a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c가 마이너스 1이면 a, b를 곱한 값이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배출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에요. 그럼 위에 분자가 음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나중에 루트 ab분의 루트 c가 마이너스 루트 ab분의
C가 되는 이 상황을 아예 봉쇄를 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작부터 마이너스가 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A하고 B가 둘 다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A가 음수, 그리고 또 B도 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fx는 최대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A가 음수가 된 상황이죠? A가 음수. 그렇다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이니까 최대값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다. 복소수 한 허근을 줬네요. 그럼 당연히 켤레근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끌마 i가 바로 x 근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넘기고 양변 제곱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맨 앞에 최고차 계수를 보니 2가 붙어 있습니다. 양변에 2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b는 4겠구나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요. 두 양수 xy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죠. 네, 연립방정식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대입하는 방식을 총할 건데 뭐 x에 x-y 더하기 2y 제곱이 22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바로 4로 바꿔버리죠. 그럼 얘는 4x에다가 더하기 2y 제곱을 한 게 2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x라는 게 y 더하기 4인 거죠. 그러니까 4y 더하기 16 더하기 2y 제곱이 2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좀 나누면서 들어갈까요? 그럼 2y제곱에서 2를 나누면 y제곱이죠? 그 다음에 4y에서 2를 나누면 2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오면 마이너스 6인데 거기서 1을 나눴으니 마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에다가 플러스 3과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 0이다 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답들이 있죠? 여기서 y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양수 x, y다 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y가 1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 거기서 아까 여기 둘이 빼면 4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x는 5, y는 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둘의 제곱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A, B, C에 대해서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연조립제법 쓰는 방식이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 1, 마 8, 7. 요거 중간에 혹시나 그 개수가 비어있는 거 없는지 꼭 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1, 1, 마 8, 7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x마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형태로 적는 형태니까 1을 써줍니다. 1, 1, 2, 2, 마 6, 마 6,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연조립제법은 계속해서 1을 써주는 거죠. 1, 1, 3 그리고 3, 마 3 마지막입니다. 1을 한 번 더 써주면 1, 1,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맞췄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때 요 왼쪽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1, 4, 마 3, 1이 바로 여기는 개수들이 된다인 거죠.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값은 무엇일까요? 1은 여기서 1 나온 거죠. 그럼 A가 여기 4라는 값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게 마 3, C라고 하는 게 1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4x제곱 더하기네요.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리수분을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x는 2를 대입하게 되면 16 더하기 6 빼기 1이 돼서 21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중에 차수가 가장 작은 당식을 찾아라. 되게 모의고사 형태 같은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일단 2차보다는 높겠네요. 그 다음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걸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조건에서 나와 있는 이 식이 뭔가 대입해서 찾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면만하게 보는 게 뭐죠? 네, n에다가 자연수 n에 대해서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 2, 3밖에 없어요.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죠. 1 대입해보면 f0은 0이네요. f0은 0이네요. 그럼 fx는 인수로서 뭘 가지겠다? 네, x를 가지겠죠. 그러면 아까 나조건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가조건에서 얘기했던 최고차 개수까지 얘기를 하면 x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얘가 몇 차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을 곱했다고 해서 gx를 곱한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fx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gx도 최고차 개수는 1일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다조건에서 아직 안 썼어요. 3 이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2도, 3도 더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 집어넣은 거 2f1
F2가 된다라는 걸 쓸 수 있겠네요. 다음 또 3을 집어넣은 것도 있겠죠. 3을 집어넣은 거. 그럼 3F2는 2F3이다. 뭔가 수수께끼 같아요. 되게 막 섞어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요 식을 바탕으로 또 저 값들을 집어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1, F2, F3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위에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F1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은 그러면 1이 되고 2에다가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G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건 몇이죠? F2.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4에서 6을 뺐어요. 마일이네요. 여기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 G2가 되겠습니다. 여기 양변에다 지금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3을 집어넣었을 때까지도 써봅시다. 그럼 F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3이고요. 9에서 9 뺐고 1이에요. 그러니까 3G3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왜 데리고 왔느냐? 여기는 F1과 F2와 F3들을 다 G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보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왼쪽 식에다가 F1, F2, F2, F3에다가 여기 있는 이 식들을 대입을 해보죠.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죠? 2에다가 F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G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G2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G1과 G2는 같겠네요. G를 찾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F2와 F3에다가 값을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6이군요. 마이너스 6에 G2가 되겠다. 그것은 F3에다 대입을 해주면 6G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G랑 G3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네요.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본다면 G1과 일단 G2는 같아요. 근데 그게 부호가 서로 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3하고는. 근데 이게 는 연결되는 거 보통 우리가 는 K라고 두죠? 이게 는 K라고 두게 되면 GX에 대한 식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GX가 K랑 같아지는 근이 1과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GX라는 건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X마1, X마2 그리고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대신 G3이라고 하는 건 이 K랑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죠. 그럼 G3을 대입해 본다면 2하고 1이니까 2풀 K인데 얘가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K예요. 값이 연결이 됐네. 그러면 얘는 넘겨주게 되면 K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GX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X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할 겁니다. 여기에 마이를 집어넣고 전개할 겁니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이 되네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예, fx가 여기 있었죠. 그죠? 그럼 fx라고 하는 식은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곱하는 것의 제곱이다가 되겠네요. fx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식을 다음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보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식 잘 보니까 안에가 완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x에 x 마일의 제곱에서 x를 하나 다시 뺀 형태의 전체 제곱인 거죠. 네. 그럼 이거 전개해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이거 4제곱과 이거의 제곱에 얘가 곱해진 거에 2배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x하고 곱했을 때마다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얘는 저걸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순간 x에 세제곱만이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남은 부분들, 즉 x제곱하고 x가 곱해진 그 끝자락 빼고는 남은 부분들은 다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x세제곱을 요걸로 나눈 나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차수도 똑같고 앞에 개수도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몫은 1일 거니까 나머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x와 x-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고 22를 대입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RX가 되는 것이고, 근데 22 바로 집어넣기 좀 크네요. 그래서 조금 인수분해를 해놓겠습니다. X로 묶어준다면 X제곱 빼기 X-1의 제곱입니다. 그럼 합차 쓸 수 있겠네요. 한 번은 더해주고요. 한 번은 빼주면 1이네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1. 그러면 R22라고 하는 건 이 식에다 2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2에다가 곱하기 43을 해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3에 22를 곱하게 되면 86, 86이니까 946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양수 t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분자 모양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따라서 저게 실수가 될 수도 순허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얘가 실수가 되는 상황과 순허수가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분모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결과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분자가 실수일 때는 분모도 실수여야, 그리고 또 분자가 순호수일 때는 분모도 순호수여야 이게 약분이 잘 되면서 자연수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가 실수냐 순호수냐에 따라 다르게 밑에 분모도 마찬가지 실수냐 순호수냐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수, 순호수를 따지는 방법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이 되도록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식을 전개해 볼 건데요. 이 T풀 3i를 Z라고 두고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Z세제곱 플러스 3Z제곱 플러스 2Z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바로 전개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T 플러스 3i를 집어넣어서 공식으로 좀 전개를 해보죠. 그럼 T세제곱에 마이너스 27T 마이너스 27i 그리고 나서 플러스 3배에서 곱한 9ti에다가 t 플러스 3i 그리고 완전 제곱을 갖다가 3배 해주면 됩니다. 3t 제곱에다가 플러스 6ti니까 18ti 그리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지막 2배한 2t 플러스 6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가 분자가 실수일 때 분모도 실수여야 된다. 그리고 분자가 순허수일 때 분모도 순허수여야 된다. 즉 실수, 순허수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t세제곱이 실수 부분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가 3t제곱 있네요. 3t제곱 여기 있습니다. 3t제곱 여기 t세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실수가 되죠. 여기 얘네들이 곱했을 때도 그럼 마이너스 27t인가요? 네, 마이너스 27t. 근데 여기 2t가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는 여기 마이너스 27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그리고 나서 허수 부분을 쓸 건데요. 허수 부분은 여기 보시면 얘네들 곱했을 때 i 앞에 9t제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i 앞에 18t가 등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앞에 얘랑 얘가 계산된 마이너스 21이 계산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죠.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었죠? n 곱하기 i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실수인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분자가 실수니까 분모도 실수여야겠죠. 그럼 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봤더니 3으로 나누면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7이 0이 되어야 돼요. 기대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아마 무리수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무리수근을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그럼 바로 분모의 생김새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를 볼 건데 와 이거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차수를 좀 미리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조립제법을 통해서 차수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실제로 요 식에서 이 식을 나눈다라는 행위를 2차 조립제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을 나눠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분의 7은 0이다로 이렇게 앞에를 1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 부분을 넘겨서 개수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2고 3분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2를 더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 대각선이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와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가 2차 조립제법에서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데 답이 똑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4. 실제로 몫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로 나눴을 때를 찾아야 되니까 다른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는 필요한 건 나머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 0이 되는 부분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럼 요게 아마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잘 보시면 t라는 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무리수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리수 답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개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무리수가 사라질 일이 없겠죠. 그럼 그 무리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실수 부분이 완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 분모에는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분을 시켜서 자연수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n이라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분모에 무리수가 위치하고 있다면 자연수는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잘못된 가정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파기하도록 하고요. ni의 n 플러스 1이 이번엔 순허수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가 순허수가 되면 이번엔 분모도 마찬가지 순허수가 되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오히려 여기 있는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27이 0이 되어야 된다를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홀수번째, 짝수번째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둘 다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둘이 같은 값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1이 근이겠죠. 그렇다면 t 플러스 1 하고 암산하겠습니다. t제곱을 곱해야 t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t제곱이 만들어지는데 3t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2t가 필요하고 여기는 상수자리니까
마이너스 27만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근데 t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시작할 때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실내 안에서 t의 값을 구하시기보다 여기서 얘가 0이 된다는 가정하에 또 결국 얘가 몇이 되느냐를 보고 위에 n이 몇 정도 되어야겠다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방금처럼 2차 조립제법 했던 것처럼 이 식도 차수를 낮춰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한번 두 식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t제곱 플러스 2t가 27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식은 27에다가 9를 곱한 형태일 거예요. 그럼 27 곱하기 9를 하면 243입니다. 그럼 243에서 21을 뺀 222i가 바로 분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이 부분이 순허수로 남고 그 순허수가 얘랑 약분이 돼서 i 부분이 날아가면서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2i분의 ni의 n 플러스 1제곱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n이라는 숫자가 얘랑 약분도 잘 돼야 되겠죠. 조건이 뭐냐면 n이라는 게 222의 배수인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요게 이제 순호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순호수. 그럼 순호수 모양이 나오려면 n이 4의 배수면 되겠죠. 근데 4의 배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4의 배수면 여기가 i가 하나 남는 건 맞는데 이 안에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뒤에 7제곱이 된다든지만 해도 여기가 마이너스 i라는 형태로 순호수가 형태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죠. 밑에가 222라는 양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은 4의 배수만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가장 최소의 n값은 444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때 1보다 큰 상수 c에 대해서 다항식을 저걸로 나눴을 때, 다항식을 이번엔 이걸로 나눴을 때 그때마다 나머지를 R1x, R2x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 R1x를 찾을 때, R2x를 찾을 때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배수를 이용하면 나눗셈이 쉽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x죠. 그럼 얘의 배수들은 어차피 다 나눠 떨어질 거예요. 다른 말로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즉 x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한 형태의 식도 얘로 나눠 떨어지는 애니까 얘가 나눠 떨어지는 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는 얘한테 적당히 몇 배 상수배를 해놓은 애들도 얘의 배수니까 나눠 떨어지겠죠. 근데 요것을 그래서 0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를 얘를 0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px라는 식을 c-x제곱, 여기까지 차수가 아직 2차니까 내비두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 c-x 4제곱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취급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 취급을 한다면 x, 즉 c플 x 이렇게 써주겠죠. 그럼 뒤에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c-1 그리고 x 8제곱이라고 하면 x 6제곱이 방금 1 취급을 당했으니까 빼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지막 c 빼기 x의 10제곱도 x의 9제곱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니까 c 더하기 x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px를 얘로 나누는 나머지는 결국 얘를 x제곱 마 x풀 1이라는 똑같은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할 거다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직도 차수가 높아요. 그래서 차수를 더 낮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곱한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곱한식을 왜 쓰냐면 여기에도 똑같은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 제곱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일단 전개를 해보죠. 그럼 이게 c제곱이 되고 더하기 cx 마이너스 c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 되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제곱 붙여주시고요. c-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차수를 좀 낮춰보도록 하죠. x세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1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 1 취급을 받겠죠.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배수 중에 분명히 c배를 한 c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도 저식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얘도 0 취급을 해도 괜찮죠? 그러면 이 부분을 뒤로 넘겨준다면 얘가 이 식의 부호의 반대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취급을 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식 자체에 x는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런 상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R1에다가 아까 2를 집어넣은 게 힌트로서 나와 있었는데 2를 넣든 뭘 넣든 항상 계속 동일하게
얘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R1, 2라고 하는 요 값은 얘랑 값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변에 있는 C-1을 약분하고 나면 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제곱 빼먹었네요. 제곱 빼먹었네요. 여기 제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1이 얘가 누구의 제곱인지를 봅시다. 그럼 16은 4의 제곱이고 361은 19의 제곱이죠. 그럼 4분의 19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뿔마 4분의 19가 붙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9가 나오고 나서 넘겨주시면요, 판별식 쓰셨을 때 0보다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C라는 상수가 1보다 크다라는 말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없애고요, 플러스 4분의 19만 살려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넘기면서 4를 곱해보도록 하죠. 그럼 4C제곱에다가 더하기 4C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죠? 2C랑 2C랑 그 다음에 뭐 5랑 3인가요? 5랑 3으로 되나요? 5랑 3. 근데 부호를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다 마이너스군요.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붙여주면 저렇게 나오겠죠? 10에서 6을 뺐으니까. 네. 그럼 이때 나오는 C의 값은 2분의 3이 나올 수도,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답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C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외. 그러면 C가 2분의 3이다 라는 결과를 알아냈네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걸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R2x를 찾으러 가보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배수들을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x-1을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취급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c 배를 한 c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c도 마찬가지 0 취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정하고 저 px를 다시 써봅시다. 그럼 똑같이 c마 x제곱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x세제곱이 이번엔 x세제곱이 1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럼 x제곱이 1 취급을 당했으면 c 빼기 x가 되겠죠. 아까랑 좀 다르네요. 그 다음 뒤에 있는 x 6제곱이라고 하는 건 또 1 취급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c마 1, 그리고 뒤에 여기도 c마 x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x 10제곱이면 x의 세제곱이 1취급이니까 c 빼기 x가 되네요. 뭐 아까랑 좀 부호가 중간중간 바뀐 거는 있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이 동일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럼 이 부분을 또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차수 낮추기 위해서. 그럼 c제곱 마이너스 cx cx제곱 플러스 x세제곱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이 여기도 여기도 있으니 제곱해주고 c마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도 한번 차수를 낮춰볼까요? 그럼 x세제곱은 1 취급을 당한다고 했고, 이 부분 필요하네요. c 배를 해서 c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c도 0 취급을 하자라고 둔다면 요 식이 마이너스 c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 플러스 c가 된다.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1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아까 16분의 360일이 나온다고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얘는 16분의 360일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제 이 c 빼기 1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R2x가 되는 거죠. 그럼 R2x를 찾기 위해서 c 빼기 1이 필요한데 그래서 c를 구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분의 1이니까 1을 곱해주면 32분의 361이 되겠습니다.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고요. 그렇다면 얘네 둘을 더해준 값을 구하여라 하니까 39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서술형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네, 20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갑자기 쉬는 시간인 것 같죠, 그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가 알파 풀 베타는 7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근계관을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알파 풀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풀 베타를 빼주기만 한다면 저 값이 나오죠? 각각 대입을 해볼까요? 7이 나왔습니다. 7의 제곱이면 49에다 7 곱해야 되네요. 49에다 7 곱해볼까요? 49에다 7? 그러면 97, 63에 343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3배의 알파 베타, 얘가 마이너스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가 7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플러스 22를 해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364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금방 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p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에도 접해, 이 직선에도 접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희 학원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하시려면 얘네 둘 다 y절편이 0,-2네 라는 거에 좀 살짝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y절편이 그거네가 아니라 사실 원래는 교점이죠, 교점. 그러니까 둘의 교점이 0,-2네 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요, 이런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에 접선을 2개 그린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교점의 역할이 항상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접점과 이 접점이 등장했을 때 그 접점 사이에 정확하게
중점을 찍게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점이 지금 0,-2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접점을 얘를 알파, 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해석이 들어가면 이 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이건 px라고 하는 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px에서 이 식을 뺀 게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하는 상황을 말한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 px라는 식은 x 풀 알파의 제곱에다가 저 식을 그대로 더한 상태일 겁니다. 대신에 최고차 계수가 바뀔 수는 있으니까 k배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px라는 식에서 이 식을 뺀 식이 판별식이 0이어야 접하는 거죠. 어디서 접하죠? 그 중근에서 접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하려면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있는 식이 완제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식에 저 1차 식이 더해져 있는 형태여야만 할 겁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 힌트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 계수는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써주고 x 마 알파의 제곱에다가 저 식을 그대로 더해 놓은 형태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px라는 2차 함수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전개 보면 되게 남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x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여기에 2k,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거 넘겨서 온다고 생각하고 4k 알파 x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k 알파 제곱, k 알파 제곱은 사라지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x가 0에다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x에서든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k 알파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저기서 k라고 잡았던 저 개수가 알파분의 2로 고정인 상황이겠구나 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x라는 식을 좀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바탕으로 써볼까요? 요걸 바탕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쓰면 px는 알파분의 2에다가 x-알파의 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6x-2를 한 식이다 라고 쓰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적고 나서 보면 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바로 A라는 점, B라는 점을 찾는 방식이죠. 이거 찾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알파가 밑에 있으니까 좀 더럽네요. 그래서 2분의 알파를 곱하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일단 2분의 알파를 양변에다 곱해서 x마 알파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맞나요? 네, 2분의 알파, x가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알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를 풀어줬을 때의 정답들이 바로 a와 b라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x좌표밖에 없는 애들이긴 한데 그 좌표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니까 플러스 알파 x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요 식을 풀어내면 그때 나오는 정답들이 바로 a와 b의 x좌표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x좌표 길이의 차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로 혹시 해석이 되나요? 즉 A, B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결국 이 두 근이 나왔을 때 그 두 근의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차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데리고 와서 한번 써볼까요? 두 근의 차? 네,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니까 1분의입니다. 최고차 계수 분의 루트하고 판별식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제곱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깔끔하게 써주면 4알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최대가 될 때죠. 얘가 최대가 될 때죠. 요 두 근의 합은 딱히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근의 공식 썼을 때 그 두 근을 빼보면 나오는 형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다시 요게 최대가 된다. 그러면 2차 함수로서 봤을 때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우리가 알파마 3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가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푸는 건 얘가 최대가 나올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얘가 최대가 나올 때 알파가 3분의 2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갑시다. 그럼 알파가 3분의 2다라는 게 고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px라는 식을 정확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px라는 식, 아까 여기 있었던 이 식에서 알파가 3분의 2로 바뀐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px라는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p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알파가 3분의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3이 곱해진 형태랑 똑같아서 3에 x 마이너스 3분의 2죠?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에 플러스 x, 6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P의 3분의 11을 집어넣어라 라는 형태입니다. 그럼 3분의 11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죠? 그럼 3의 제곱에 3을 곱했으니까 2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P 3분의 11이라고 하는 것은 27, 그리고 3분의 1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2, 그리고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47이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문제들 풀 때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다 보면, 그리고 또 제가 풀어드리긴 했지만 계산 관련돼서는 조금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세화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적응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수 자주 등장하니까 소수 계산들도 좀 많이 직접 풀어보시거나 암산해보는 연습 좀 미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